윤석열 대통령 5.18 기념사 이번에 엄청 짧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분은 뭐 국가 기념식에 가서 예. 기념사를 하는 게 예. 뭐 무슨 동네 축사하듯이 하는 것 같아. 예? 동네 축사하듯이. 예. 예. 동네 무슨 체육대회 같은 데서 축사하듯이 예. 짧게 하고 예. 별 내용 없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물론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대대적으로 3년 연속 그 5.18 민주화운동 그 네. 행사에 참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진일보한 측면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적어도 대통령과 집권당의 의원들이 네. 5.18을 가지고 폄훼하거나 네. 왜곡하거나 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정치적으로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진일보한 태도로 평가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네. 5.18에 와서는 5.18에 맞는 메시지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느낌. 네, 그리고 요 이야기는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 억압하는 것, 갈라치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과잉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네. 예.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예. 이 우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돼서 예.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예. 타인에게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네. 다른 것들을 존중해주는 것들. 예. 이게 자유주의 정신과 존중과 민주주의 정신의 배려. 원칙인데 이분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이야기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아닌 사람들 때려잡아야 된다, 억압해야 된다, 갈라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자유주의자와 민주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민주주의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유신 독재, 뭐 박정희 시대. 저기 전두환식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로 그렇죠. 착각하고 있는 네, 거야. 그럴 수 아, 있죠. 네. 그거는 사회과학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한 적이 없으니까 다시 하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그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만둬야 된다. 원래 20대 때 형성된 세계관이 네. 평생을 지배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 70년대에 형성된 세계관일 거예요. 그 별로 변화가 없을 겁니다. 네. 각고의 노력과 공부를 많이 하면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그 5월 정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취임 첫 해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작년에는 5월 정신을 잊지 않고 우리가 계승을 하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서 싸워야 하고 그리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 올해는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경제 얘기가 왜 나오냐?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5월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대적 단어는 그나마 좀 줄어들었네요. 네. 줄어들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연설문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런 수준의 연설문은 좀 하지 마시라. 구체적인 예. 목표치와 예. 어떤 정책적 목표, 네. 비전이 없고 네. 그냥 추상적 가치 명사에 나열하는 거 네. 이걸 최저 수준의 연설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뭐 쓸데없이 예쁜 말, 아름다운 말 쓰는 것도 최악의 연설문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좀 이 수준 낮은 연설문을 누가 썼는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아니 뭐 본인이 다 했겠죠. 네. 본인이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네. 그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대통령을 하면서 뭘 하려고?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그 국가 운영의 계획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앞만 들여다봐도 대통령 자리가 목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계기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거나 네. 아니면 야당을 설득할 때는 본인이 진짜로 뭔가를 이루고 싶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네. 그럴 때 정말 집요하고 진솔하게 설득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엔 그냥 때우는 거야. 그냥 행사를 때우는 것 같은 느낌. 행사 때우기. 예. 그렇죠. 여기 뭐 그 송정시장 가서 떡갈비나 하나 먹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거 보면 소주 얘기
얘기해야 되고. 그렇죠. 아 진짜 좀 사실은 해마다 5월이면 많은 국민들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5월 정신을 얘기하면서 경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공약에서 본인이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뭐 역할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사실상 사기를 넘어서 뭐라고 비판을 엄청 세게 했어요. 그래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5.18 정신을 개성할 거면 5.18 정신의 개성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라고 네.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헌특위를 가동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네.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어디 뭐 저기 중학교 입학했을 때 나오는 자유민주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네. 고등학교 서 받는 수준의 우리 인문사회과학적 네. 그 수준의 교양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익히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헌 얘기 원포인트 개헌 네. 뭐 또는 뭐 포괄적인 개헌 네. 개헌 얘기가 나오면 일단 본인의 임기 단축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헌 관련해 갖고는 말을 피하는 것 같은데 피하는 거구나. 예.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거든요. 예. 사실은 포괄적으로 개헌한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개헌 전국으로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고 개헌 전국의 방향이 틀어지면 결국 권력 구조 문제와 임기 문제가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라는 게 많은 국민들이 너무 길다. 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네. 결국 임기 단축 개헌이라도 받아라. 하면 네. 당신 정말 정치 개혁을 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거다. 네. 그렇게 바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